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요즘 익숙한 정석형이 나와요. 최근에 이 정석형을 굉장히 설명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색다른 변화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두고 하여튼 이제 이 형태는 굉장히 유행이에요. 그래서 여기 두고 이렇게 두 칸 벌리는 형태는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보통 두는 건데요. 세 칸 벌릴 수도 있어요. 이거 다음에 한번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세 칸 벌리면 여기 다가왔을 때 침입이 강력합니다. 두 칸은 다가와도 비교적 안정이 돼 있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 칸을 단점 있는데 벌리냐면은 여기 붙였을 때요. 이렇게 올라서야 되는데 두 칸이 좀 좁다는 거죠. 중복이라는 거고 세 칸이 있으면 이 간격은 아주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붙인 수를 예상할 때는 세 칸이 좋은 거죠. 반면에 다가왔으면 침입수가 아주 통렬합니다. 변화가 좀 보자는데 나중에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이쪽 두는 수가 날일자도 있습니다. 요 입구자고 날일자는 형제간인데요. 뭐 형제들도 성격이 다르듯이 굉장히 그 차이가 있어요. 일단 여기를 붙일 때는 이게 두 칸 벌려서요. 여기를 붙일 때는 이게 훨씬 좋습니다. 입구자보다. 입구자보다는 이게 더 집도 크고요. 더 좋은 의미가 있어요. 그 대신 어떤 단점이 있냐면 여기 붙여서 이렇게 흙이 정비하는 수가 생깁니다. 모양을 갖추는 수가 생기는데 여기 두면은 이렇게요. 이것은 빨리 살자는 뜻이에요. 살아 있습니다. 이 순간에. 백도 이렇게 넓게 벌려서 집으로는 백이 압도적으로 좋은 형태죠. 이 형태는 살아 있다는 데 장점이 있어요. 여기 두면 꼬부리는 순간 완생입니다. 여기 이으면 뭐 어떻게 두더라도 금방 살죠. 일로 공격을 하면 이제 벌려서 안정을 하게 되죠. 이제 맛보기이기 때문에 빨리 살 때 쓰는 수인데요. 좀 소극적이에요. 돌을 4개나 갖다 놨는데 집을 별로 못 만들었죠. 돌 4개로 집을 만든다. 이쪽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3개만 들여도 굉장히 집 모양이 크죠? 게다가 하나 더 뒀다. 왜요? 집 모양이 큰데요. 이건 4개 갖고 요만큼밖에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살 때 쓰는 수지 그렇게 집 차지하는 데는 유리할 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날일자도 상당히 많이 쓰이는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을 두는 수는 삼형제입니다. 이렇게 두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다 형제간이에요. 입구자, 날일자, 다 집을 어느 정도 이제 만드는 수법인데 이렇게는 보통 잘 안 둬요. 왜 그러냐면 이 돌을 공격할 때 박력이 상당히 떨어지고요. 이제 흙한테 이런 수법이 있습니다. 여기를 두고요. 이렇게 붙여요. 그러면 이제 젖히게 되는데 호구를 치면 모양이 아주 좋아집니다. 이 단수 치고 싶은데 이렇게 뚫려버리죠? 뚫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두고 이렇게 하는 수순이 아주 흙한테 안성맞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늘게 되는데요. 이 형태는 요 모양은 좀 소극적이지만 백도 모양이 약해요. 이거 다갔으면 곤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경 쓰게 되죠. 그래서 지금 3가지 수법을 설명드렸는데요. 각각 장단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쓰는 건 역시 이 입구자입니다. 견실해요. 이 수는 두어진 지가 거의 한 200~300년 됩니다. 꽤 오래 전부터 이 수를 뒀어요. 그리고 일본의 기성이라는 그 수체, 슈샤쿠 명인이 이 수를 애용했어요. 그래서
당시 일본은 천황이 있잖아요. 어성기라고 천황 앞에 가서 1년에 한 번씩 바둑을 둡니다. 이 최고 인류 기사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도놔요. 기사들 바둑은 이제 제한 시간이 그때 길었기 때문에 지루하니까 미리 도놓습니다. 미리 두고 앞에서는 이제 녹화하듯이 이제 빨리 이렇게 수순을 진행하죠. 보기 좋게요. 근데 그 어성기가 최고의 승부 무대인데 이 수책이라는 분이 17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년 한 판 도는데 17연승을 했다는 건 17년 동안 계속 이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만큼 이분의 기량이 뛰어난데 그분이 이수는 바둑 역사가 계속되는 한 불멸에 없어지지 않는 호착이다, 좋은 수다 이렇게 단언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어성기 돌 때도 이 입구자를 써서 성적이 또 그렇게 좋았고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수가 좋은 수라는 거는 인정을 받았는데 바둑에 변화가 생겼어요. 덤을 6집반을 주게 됐어요. 호선바둑에서요. 옛날엔 덤이 없었거든요. 덤이 없을 때는 이 수가 참 견실하고 불멸에 좋은 수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두면 이렇게 벌려두는 수를 부분적으로 많이 두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를 두고 이 정석도 AI가 애용하면서 엄청난 지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소목이나 또 외목 이런 정석은 굉장히 어려운 게 많은데요. 아주 단순해요. 이 수법은요. 그러니까 옛날 여기도 정석책이 있지만 정석책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렇게 두꺼워요. 페이지가. 근데 요즘 이 간명한 수법이 생기면서 정석책이 없어지게 생겼어요. 이수부터 이제 변화가 있는데 변화가 단순해요. 여기를 단수 치고요. 잇느냐 뚫느냐. 전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이쪽 백 모양이 커지는 것이 싫으면 뚫고요. 이쪽 백 모양이 뭐 만들어지는 거 크게 신경 안 쓴다 그러면 잇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으면 넘어가고요. 요 한 점을 이렇게 살리게 되고요. 이제 여기 백이 있을 때는 이렇게 밀어 올리죠. 정석으로 거의 굳어져 있어요. 아주 많이 씁니다. 오늘 바둑에서는 이거 빠지는 게 이제 기본 정석형인데 여길 빠졌을 때 밀어 올리니까 이쪽이 아주 좋아져요. 상대적으로 여기 힘이 약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젖혀도 끊는 수 때문에 받아야 돼요. 그리고 가령 이렇게 늘면 상당히 위축이 되죠. 그냥 직접적으로 여기 밀어가는 수는 상당히 그 두터운 곳이에요. 그래서 흙이 여기 밀리는 게 싫으면 반대로 미는 겁니다. 이렇게요. 물론 백도 좀 안정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알아두실 거는 밀기만 하고 여기를 두면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 교환이요. 민 다음에는 꼭 이쪽을 둬야 됩니다. 여기 세력을 만들었으니까 이쪽을 돌을 벌려서 여기 집을 이쪽에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밀은 다음에는 여기 살리는 것보다는 변이 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손을 빼면 나중에 끊어 잡는 수가 크기가 15집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크죠. 요 끊었을 때도 이렇게 단수 치는 경우가 많은데 악수예요. 이렇게 때린 다음에 요 선수를 백이 다 하게 됩니다. 아주 탄력 있게 선수가 다 되죠. 여기까지요. 그래서 단수 쳐서 때리게 하는 것은 좋지가 않고요. 끊었을 때는 이렇게 늘어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추어 분들 바둑 두시는데 옆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봐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때리면 흙이 이렇게 두면은 한 5급이 될까 말까. 네, 벌써 실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요 한 부분에서도요. 여기서는 빠져 죽여야 훨씬 능률적이에요.
이렇게 두고 여기를 이렇게. 요것도 수순이요. 여기를 두어도 선수인데 요걸 하나 꼬부려요. 맞고 잡게 되는데 여기 두는 거하고는 차이가 2집 정도 납니다. 그래서 조이는 수를 둘 때는 여기부터 두시는 게 또 정수입니다. 이렇게 두면 꼬부려서 여기 2집이 없어져요. 여기 2집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흙으로서는 최선입니다. 이게 상당히 부분적인 설명인데요. 하여튼 여기 부분적인 이런 부분도 좀 정확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집 크기. 흙은 늘려서 죽여라. 그리고 여기가 아니고 이렇게 줘야 여기 2집이 살아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15집 크기라고 했는데요. 실전에서는 크기는 15집이지만 이쪽 전투할 때 이런 급소가 있기 때문에 실집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15집만은 아니고 가령 이렇게 뒀을 때 지금 당장은 잘 안 되는데 이 급소는 굉장히 아파요. 이 수는 뭔가 응수를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응수해도 빈삼각이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여기 이으면 빈삼각이 2개 생기고요. 여기에 두면 여기도 빈삼각이 2개. 여기로 둬도 빈삼각. 그러니까 이 자리가 급소라는 것은 만일 응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두더라도 우형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5집 크기일 뿐 아니고 이런 급소도 남게 되기 때문에 실집 플러스 알파가 더 있다는 얘기죠. 빈삼각이 나쁘다. 제가 명지대 가서 강의를 한번 했는데요. 빈삼각이 왜 나쁘냐? 세계 최초로 제가 발견한 겁니다. 돌이 2개 이렇게 있으면 절대 안 끊어지죠? 안 끊어집니다. 여기 두면 이렇게 있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두면 이렇게 있죠? 절대 안 끊어져요. 이 입구자는요. 끊을 수가 없습니다. 2번 두기 전에 못 끊죠? 끊어지지 않는데 하나 더 둔 거거든요. 네, 안 끊어지는데 여기 하나 더 둔 거예요. 한 수 손해 본 겁니다. 그래서 빈삼각이 구체적으로 나쁘다는 이유는 이 끊어지지 않는데 헛수를 하나 뒀기 때문에 나쁘다. 이게 이제 제가 발견한 겁니다. 박수가 나왔어요. 네, 감독의 물결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어쨌든 이 빈삼각 얘기를 하는데 빈삼각을 둬야 되니까 미역이 잡는 수는 단순히 집뿐 아니고 플러스 알파가 더 있다. 그래서 15집 크기라고 하는데요. 실감이 안 날 수가 있어요. 돌을 7개 때려 먹으면 16집입니다. 그렇죠? 사석 7개, 집 7집. 돌 7개 때려 먹는 건 상당히 크게 느껴지죠. 웬만하면 받아줍니다. 그만큼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석을 두시더라도 기회 봐서 나 여기 좀 웬만큼 정리 큰데 되면 이거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큰 자리예요. 특히 여기 중급 되시는 분 많은데 중급 되시는 분이 이 가치를 알아서 두다가 이런 데 톡톡 끊어 먹으면 상대가 상당히 좀 답답해하죠. 가치가 크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기를 뒀어요. 뒀는데 다음에 이제 이쪽을 걸쳐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크죠? 백 모양도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흙이 여기를 걸쳐서 이렇게 받았는데요. 이 장면에서요. 이 장면에서 이 정석을 흙이 또 썼어요. 이렇게 뒀습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수라 얼핏 봐서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한 칸이 위에 있을 때는 이 수는 쓰면 안 됩니다. 뭐 절대라는 건 아니지만 훨씬 불리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보시죠. 실전에도 이렇게 둬서 뚫었는데요. 뚫으면 이제 여기 끊게 되죠.
이게 실전 진행입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이제 잡게 되죠. 아래에 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위에 있는데, 위에 있으면 뭐가 나쁘냐. 이렇게 끊으면 이제 뒷맛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돌이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돌은 늘면은 장문으로 죽거든요. 탈출이 안 돼요. 이렇게 두면 이렇게 회돌이 쳐서요. 이렇게 회돌이 치면 뭐 이쪽에 큰 상관없이 잡혀버립니다. 돌이 이런 데까지 와 있어도 살아가는 수가 없는 겁니다. 축으로 잡혀서요. 일로 쭉 몰게 되죠. 그래서 여기를 끄는 순간에 이 요석이 움직이지를 못해요. 여기까지 돌이 왔는데도 별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이 여기 있을 때는 이 형태는 흙이 상당히 불리한 겁니다. 아래에 있으면, 아래에 있는 경우가 많죠? 아래에 있으면 이제 나가면 되죠. 돌이 여기까지 있으면 나가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충분히 여유 있게 빵따는 했지만 아직 약하죠? 아주 재밌게 싸울 수가 있어요. 아래에 있을 때는 나가는 맛이 상당히 신경 쓰여서 돌이 다가오면 뭔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위에 있으면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래 날일자하고 한 칸 뛴 이 경우에 요 2단저 치는 수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바둑에서는 여기까지 진행이 됐는데 여기 이제 빠져야 되죠. 빠져야 되는데 한 방에 죽으니까 이걸 이어놨습니다. 이거 잘 뒀어요. 이렇게 해서 일단 한 방에 잡히는 걸 막고서 지켰습니다. 이건 백이 잘 뒀어요. 그렇지만 여기를 꼬부리니까 흙이 자충이 돼서 아주 기분이 나빠요. 이 형태는요. 이 형태가 이제 행마가 여기나 두 군데인데요. 가령 여기 돌이 있으면 이렇게 떼었다가는 그 유명한 맥에 걸립니다. 호리병이라는 거죠. 여기를 넣어서 이렇게 두면 이렇게 몰아서요. 이렇게 톡 치면 여기 병 모양 같다 그래서 호리병이라는 겁니다.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돌이 있을 때는 요 끼우는 수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쌍립으로 응수를 해야 됩니다. 모양이 상당히 무겁죠. 돌이 6개나 있는데 집도 못 만들고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을 때 이 정석형은 아무래도 흙이 좋지 않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요. 실전에 일로 띄었어요. 일로 띄어서 이제 이런 행마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요. 일로 띄었을 때도 이쪽 부분 보면 여기가 급소예요. 이 자리가 급소입니다. 이으면 아주 무거워요. 이렇게 공격해서요. 돌 모양이 상당히 무겁죠. 날씬하지가 못합니다. 여기 두면 혹을 쳐야 되는데 다음에 이렇게 젖힐 때 또 고민입니다. 이수가 될까요? 거기 두면은 여기 늘은 다음에 여기를 젖히면 여기 또 꼼짝 못해요. 보통 이런 데 젖히면 이렇게 탄력 있게 받아야 되는데 안 됩니다. 여기 매개 쳐서 촉촉수로 잡혀요. 매개 쳐서 이렇게 치는 겁니다. 이거 못 잊죠? 요속이 죽어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돌이 좀 약하다는 걸 제가 자세히 설명하는데 어쨌든 공배가 메어져서 달아나기 때문에 흙이 상당히 괴롭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전은 여길 둬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 형태 다음에 이제 여기를 지켰어요. 당연히 지켜야죠. 이제 여기를 안 두면 뭐 이런 공격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돌이 좀 약하다는 것은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막죠? 잡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약해요. 여기를 두면. 여기 두면 이어야죠? 여기 끊으면?
네, 이해해야 되는데. 네, 제가 간단한 수익이지만 오늘 이런 내용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흙이 잡혔어요. 그래서 지금 실전의 이 형태는 상당히 뒷맛이 나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지켰습니다. 보통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흙이 억울하죠. 왜 그러냐면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데 백은 자연스럽게 여기 집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집을 그대로 만들어주는 행마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억울하죠. 돌이 약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제 공격을 했어요. 이 한 칸이지만 보통 이 한 칸 서로 두는 자리가 많이 있죠. 크기를 10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 한 칸씩 다가오는 거요. 두 칸씩 두는 거요. 두 칸씩 두는 거 한 10넉집 정도. 그 정도 크기다. 대충 계산해 놓은 겁니다. 요 한 칸은 집 크기로도 10집 되면서 요 돌의 근거를 뺏어서 생각보다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좋은 요소죠. 그리고 이렇게 두니까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제가 이제 부분적으로 요 정석형을 설명드렸는데 백이 순조롭게 여기 집을 만들어서 백이 좀 우세하다. 좋은 결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두니까 이쪽이 좋아지죠. 이쪽 흙이 굉장히 커집니다. 모양이. 이런 자리가 중요한 대세점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백이 둬서요. 흙이 이런 식으로 탈출하게 되는 바둑이 되면 이 돌이 공배만 둬서 연결하는 사이에 이쪽이 굉장히 엷어지고요. 이쪽을 보시면 중앙에 뭐 어떻게 두는지 몰라도 보통 이렇게 두고 이런 식으로 넓혀가면요. 이런 모양을 눈이 내렸다고 하는 겁니다. 프로들은 눈이 내렸어요. 한여름에. 이렇게 허해지면 아무리 봐도 흙이 이 모양을 깨는 데는 고생이죠. 그러니까 이 대세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세점에 자꾸 이제 좋은 감각이 생기면 이제 고수로 가는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뭐 중급 하수인데 뭐 대세점을 알면 뭐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수도 순정이 있습니다. 하수도 순정이 있기 때문에 하수도 좋은 자리 두면 그 효과가 상당히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이렇게 두고요. 백이 조금 고민이에요. 달아나자니 자꾸 씌워서 자꾸 좋아져요. 백이 얻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기 둬봐야. 흙이 두면 아주 좋아져요. 달아나지 않으면 아무래도 또 강력한 공격, 여기나 여기 강력한 공격을 당할 것 같아요. 죽지는 않겠지만 완전히 쌈짓뜨고 살면은 이쪽이 두터워지면 여길 또 마음껏 흙이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분 보시더라도 이쪽 백 모양이나 이쪽 흙 모양을 같이 보면서 바둑 두면은 그게 바둑 시야가 넓어지는 겁니다. 되게 중급 되시는 분은 여기만 봐요, 여기요. 네? 여기만 보고 여기 이렇게 하는데 고수들은 이쪽을 다 봅니다. 여기 다 봐요. 이게 이제 시야의 차이인데. 그래서 가끔 제가 그 회원분들 바둑 두실 때 가끔은 한번 허리 한번 펴고 바둑판 전체를 한번 보면 좋다. 그 얘기를 많이 제가 드리죠. 건강에도 좋습니다. 여러 곳 두다가 한번 이렇게 피면은 건강에도 아주 좋은 겁니다. 그리고 바둑도 시야가 넓어지죠. 지금 고민이에요. 백이 두자니 상대가 기세를 올리고 안 두자니 좀 답답해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백이 어떤 선택을 했냐? 반격을 했어요. 사실 여기 하나 둘 때부터 이제 여기 반격을 노린 겁니다. 요 자리가 생각보다 아주 깐깐한데 이렇게 두면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이으면 이게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막으면 이렇게 끊을 겁니다. 갑자기 흙이 고전이 됐어요.
순식간에 약점이 노출돼서 흙이 아주 곤란해졌습니다. 생각보다 깐깐한 수인데 어떻게 응수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응수하는 방법은 바로 막으면은 막 뚫고 나서 끊어버리니까 이렇게 두는 게 탄력이 있어요. 근데 이 수는 여기를 두고 끊을 겁니다. 그러면 유도를 죽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늘면은 이제 같이 느는데 이때 흙이 좀 고민이에요. 여기 당할 수는 없죠. 답답합니다. 뛰쳐나가야 되는데 이쪽이 공격당해요. 이 돌이 저쪽으로 공격당합니다. 이렇게 탈출하면 이렇게 들여다보고요. 이렇게 차단해 가면서 공격을 하면 벌써 이 싸움의 방향이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이거는 그게 고전인 겁니다. 이 돌이 약해서 도망가다 보면 여기 들어갈 놈들을 도저히 못 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약한 돌이 있어 도망가면 여기가 다 집으로 완성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이 입구 작은 것은 제법 날카로운 수예요. 흙이 이제 고민인데 흙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요 위기를 타결했어요. 여기 먼저 하나 들여다봤어요. 이거 받아야 되죠? 그리고 막았습니다. 그래, 여기서 이제 여기를 또 뚫으니까 여기 쌍립을 이렇게 뒀어요. 근데 여기 약간 흙에 오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받을 줄 알았더니 안 받았어요. 이것을 받게 되면 아주 좋습니다. 흙이 2.5D를 지키면 아주 좋죠? 근데 안 받고 이제 뚫었습니다. 나와 끊었어요. 이쪽을 보면은 흙이 착각이 있어요. 찔렀습니다. 끊는 수가 있으면 참 좋은데 끊는 수가 안 됩니다. 흙에 착각이 있어요. 단수 치고 밀고 내려가니까 여기 단수가 돼가지고요. 예? 여기 단수가 살아나서 이거 끊는 수가 안 돼요. 예? 이쪽이 이렇게 두텁다면 넘어가서 다 잡히는 건데요. 흙에 오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뚫어놓고 끊으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이거 착각이 있었던 겁니다. 흙이 재미가 없게 됐어요. 이렇게 늘었는데요. 기보에는 표시를 안 했는데 여기 선수까지 하나 했습니다. 좋은 선수죠. 그 이 장면에서 또 허리를 펴고 전판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중반에 이렇게 전투를 할 때도 전체를 한번 보는 게 중요한데요. 이쪽 백 모양은 아직 집이 안 돼 있고요. 여기도 집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중국 되시는 분들은 뭔가 시커매서 큰 집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양이나 이 모양은 쉽게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양쪽 모양의 단점을 한번 보시죠. 이쪽 모양은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은 잡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두는 수가 제법 날카롭습니다. 여기서 김만사하고 홍사하고 차이가 생깁니다. 이 선에 들어가지 말라고 돌을 4선, 5선으로 자꾸 올라가. 훌륭한 말이죠. 훌륭한 말씀인데 저는 여기서는 이 선에 들어가는 거를 추천합니다. 이 수가 왜 좋으냐? 일단 넘겨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둬야 이 돌을 좀 더 압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톡 떠요. 일단 못 나오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를 톡 띄면은 이게 모양이 순식간에 정비가 됩니다. 요 사이를 끊기가 좀 어려워요. 이렇게 되는데요. 단점은 있지만 끊는 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를 두면 이제 이쪽을 잡고요. 이렇게 되는데 요도를 축으로 잡아도 여기 젖혀도 끊기가 어렵고 일로 젖혀도 못 끊습니다. 끊을 수가 없죠. 이거 단수당해서 안 되죠. 이거 뚫리는 겁니다. 이거 뚫려서 이것은 백이 망한 결과가 되죠. 이쪽이 너무 약하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날씬하게 뛰어나갔을 때 일로 끼워서 끊는 건 안 되니까 이쪽을 더 보겠습니다. 이제 이쪽을 놓으면 이쪽을 잡고요.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이제 두텁게 여기를 잡았어요. 상당히 두터워졌지만 이런 데를 하나 두면 이쪽 백 모양이 다 무너지고 흙집이 한 5지 생겼어요. 게다가 이 두 점이 약해졌죠? 두 점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 눈목자로 뛰어나간 이 형태는 차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장면이었죠? 그러니까 이 선에 두고 차단할 때 중앙에 하나 선수한 다음에 여기로 톡 뛰어나가면 공격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처음에는 모양이 상당히 좋아 보였는데 순식간에 다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중앙을 밀어가면 뭐 늘어도 잡힐 돌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렇게 두는 수가 재밌어요. 이렇게 나가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렇게 쏙 넘어갑니다. 시각적으로 봐도 상당히 모양이 갖춰졌죠. 그래서 여기 두면 이렇게 젖혀요. 그냥 살았습니다. 살은 다음에 또 이 젖히는 간격이 남아서요. 그렇다고 해서 붓으로 여기를 지키고 있을 수도 없죠. 선수로 다 부서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순을 아시면 이쪽 백 모양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는 이제 내가 건물을 져서 내 집으로 만든다. 흙은 이 침입수를 하시면 이거는 모양만 있지 결국 내가 등기를 낸다. 들어가서 살아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자고 하고 중앙으로 띄고 봉쇄는 가능한데 이렇게 날씬하게 뛰어나가면 쉽게 이 모양을 다 파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파괴법을 이제 아셨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 바둑을 보시면 이 집이 그렇게 걱정이 안 되는 거죠. 언제든지 내가 들어가면 이 집은 파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흙 모양을 보겠습니다. 이 흙 모양도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그냥 이 모양은 그냥 이렇게 쑥 들어가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쑥 들어가면 이쪽을 지키면 그냥 평범하게 뛰어나가서요. 물론 아직 약해서 공격은 당하겠지만 이 집은 이렇게 깨지고 나서 보니까 별 집이 아니에요. 게다가 귀도 아직 그 삼삼이 안 지켜 있어서 이렇게 귀를 보강하면 큰 수입니다. 보강하면은 이제 선수로 이 모양이 파괴된 결과가 되죠. 저 오늘은 이제 세부적인 좀 디테일한 수법을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요. 이제 끝내기 상태에서 이 모양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두면 뛰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받죠? 여기 두면 선수입니다. 다 받아야 됩니다. 다음에 이렇게 하나 젖혀요. 뭐 잇고 이은 다음에 또 젖혀 이으면 보통입니다. 젖혀 이으면 보통이죠. 이렇게 선수를 했다고 보면 흙집도 상당히 줄어들고 백집도 생겼죠. 그런데 이 수순 중에요. 젖혀서 막았는데 당장 안 믿고요. 여기를 하나 더 젖힙니다. 그럼 또 막죠? 그러면 이렇게 두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끊는 패랑 여기 끊는 패가 맞보기예요. 네? 애써 집 만들어 놨는데 이런 패가 되면 이거 흙이 아주 골치 아프죠. 네? 그러니까 이런 끝내기 수법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흙집이 그렇게 크게 만들어진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요. 그래서 이 모양은 변을 깨려면 여기를 들어가는 게 좋은 자리가 된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 안 지키고 이렇게 두면요. 이건 아주 더 쉽게 수습이 돼요. 이렇게 두고
아까 여기서 보여드린 그 2단 젖히는 수요. 알파고가 귀에서 이 수법을 많이 썼잖아요. 변에서도 똑같이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2단 젖히는 수를 잡을 수가 없어요. 요 한 점을 단수 치고 요것을 잡으면 여기를 치고 이것을 단수 쳐서 이게 나가질 못합니다. 나가면 쭉 뚫고 나가서요. 별놀이 없어요. 그냥 편하게 탈출합니다. 그러니까 이 2단 젖히는 수는 귀의 정석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고요. 변에서 공격당할 때도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수법입니다. 이렇게 변에서도 응용이 되는 거죠. 여기 끊어서 잡을 수가 없으면 어떻게 둬야 됩니까? 이 정석 과정에서는 이렇게 쳤거든요. 정석 과정은 치고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 넣으면 그냥 살았어요. 여기를 두면 여기를 쳐서요. 이것도 이으면 호구 쳐서 완생입니다. 거의 못 잡습니다. 결국 끊는 수도 안 되고 일로 치는 수도 안 되면 어떻게 둬야 되느냐?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켜서 집 모양이 너무 좋아요. 여기도 집 모양이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어느 쪽이든지 두면은 백은 완성이 됩니다. 여기 둘 때 그냥 이렇게만 둬도 억지로 막는 것은 그냥 살았어요. 이렇게요. 그냥 편하게 삽니다. 이제 막으면 선수로 살죠. 그래서 이 형태까지 되면 탄력이 있어서 도저히 못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붙이고 2단 젖히는 이 수수법이 상당히 유력한 방법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이렇게 두는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면 여기 일단 한번 칠 겁니다. 이으면 안 됩니다. 모양이 나빠서. 치면 같이 치고 때리게 되는데 여기를 하나 몹니다. 패가 있지만 이 패는 흙이 졌을 때 너무 손해가 커서요. 잊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어서 무난하게 중앙으로 탈출하게 되죠. 그래서 요 변화가 두세 가지 있는데요. 여기 들어갔을 때 여기 지키면 일단 뛰어나가서 일단 탈출한 형태가 되고요.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2단 젖히는 요 수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을 해도 편하게 수습이 되기 때문에 처음 모양에서 이렇게 보면은 뭔가 들어가기가 좀 겁나는데 이 수법을 하시면 편안하게 이렇게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탈출하는 거랑 붙여서 2단 젖히는 게 맛보기가 돼서 쉽게 파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쪽하고 이쪽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이 중앙은 어떻게 될 거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쟁이냐 평화냐. 이렇게 두면은 평화를 택한 겁니다.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둬서요. 여기를 지켜야 되죠. 한 점은 잡혔지만 이쪽이 상당히 두터워졌어요. 이쪽이 두터우면 여기 침입해 왔을 때 싸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대세상에 급소가 있는데 어딜까요? 대세점이요? 그게 여기입니다. 여기요. 이 자리는 얼핏 보면 큰 집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200이 이렇게 위협하지도 않은데 이 자리가 왜 좋으냐? 꼬부린 순간에 벌써 여기 들어오는 수에 대한 공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 수가 된다고 했는데 들여다보고 가령 뭐 이렇게 씌운다든지 하면 여기 돌이 있어서 탈출하는 게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반대로 배기도 쓸 때 생각을 해보면요. 배기도 쓸 때 기세로 여기를 응수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당하게 되죠. 이 단수 한 방이 참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을 보면 아까 여기 침입이 좋다고 했죠. 여기 침입을 해서 이렇게 뛴다고 했는데요. 이제는 여기를 안 막고 이쪽을 돌 겁니다. 여기 못 뛰게요. 막으니까 아까 일로 뛰어서 아주 날씬하게 수습이 됐죠. 요걸 못 두게 여기를 돌 겁니다. 지금은. 그러면 이 돌하고 이제 싸움이 되는데 이 호구 치는 수는 같이 호구 쳐서 기갑하게 되니까 굉장한 악수죠. 그리고 이렇게 싸운다 하더라도 기하고 상관없이 이 돌이 일로 몰리는데 여기가 두터워서요. 이 싸움은 흙이 아주 고전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백이 밀고 있으면 못 들어가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아까 이 이선의 침입이 좋은 수법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두면 저기 두고요. 이쪽 두면은 중앙으로 나가면 되죠. 근데 여기가 두터울 때는 이 싸움은 흙이 고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꼬부리는 순간에 여기 침입하는 수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둑에서 만약 이렇게 알기 쉬운 방법을 썼다 그러면 흙은 여기 꼬부리는 게 대세상의 급소가 되는 겁니다. 꼬부리면 여기가 좋아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급소는 평소에 생각을 잘 못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였구나. 내가 그동안에 바둑을 뒀는데 이런 급소를 모르고 뒀다. 벅차오르는 감동 같은 게 이제 느껴지면요. 그분은 고수로 성공하십니다. 그런데 뭐 좋은 것 같은데 뭐 그냥 다음에 한번 기회 있어 한번 더 볼까? 이런 분은 발전하시되 좀 느려요. 발전을 하지만 아주 중요한 급소. 그러니까 여기서 평화를 택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쟁과 평화인데 싸우는 건 이제 밀고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은 서로 알기 쉽게 정리를 하는 거고요. 이 바둑에서는 전쟁을 택했어요. 참 이 수는 굉장히 강한 공격이에요. 그런데 이제 백의 입장에서도 이 돌도 아직 완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싸우면서도 고민이 있습니다. 이렇게 밀었어요. 바둑 행마라는 것은 상대가 머리를 내밀고 자꾸 뒤에 쫓아서 미는 거는 좋은 행마가 못 됩니다. 수레 뒷밀기라고 그래요. 수레를 앞에서 이렇게 끌어야 편하죠.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뒤에서 밀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만큼 이 뒤쫓아가는 행마는 좋지 않은 행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바둑 두신 분은 굉장히 힘이 강한 것 같아요. 계속 밀었어요. 이게 지금 행마라는 건 이렇게 한 발 앞서 나가는 게 좋은데요. 거기에는 백도 고민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고. 끊는 수를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끊었을 때 이 돌을 잡을 수 있느냐. 잘 잡지를 못해요. 이 넉점이 약하죠. 이거 장문을 못 칩니다. 단수라. 자충이 돼서요. 돌이 하나 이렇게 공배가 비어 있으면 이 행마는 좋습니다. 끊는 수가 없어서. 그런데 날일자를 달릴 경우에 이제 나와 끊어서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수레 뒤를 자꾸 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투를 하자고 밀었는데 조금 백이 좀 부담이 있는 작전이에요. 근데 여기서 흙의 다음 수를 보시죠. 흙이 여기를 두고 여기 급소를 넣었어요. 상당히 아픕니다.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가는 게 아니고 이쪽을 갖다가 봉쇄를 했어요. 이 돌을 갖다가 이제 위협한 거죠. 백이 좀 바빠졌어요. 여기서는 상당히 잘 버텼는데요.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제 건너붙여서 끊었습니다. 단점을 만드는 수법이죠. 그래서 여기를 넣으니까 이렇게 밀어갔어요. 너는 살았느냐 이거죠. 너 나 공격하고 있지? 너는 어때? 이제 바둑이라는 게 이제
수담이라고 하잖아요. 말은 이렇게 안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 밀었을 때는 너 괜찮니? 뭐 이러는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여기는 하나 젖혀. 빈 삼각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붙였어요. 잘 뒀어요. 그리고 이제 밀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느는 게 보통인데요. 늘면은 이제 이쪽을 젖혀서 집 모양을 갖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한 공격은 안 당하고 수습에는 지장이 없어요. 다만 수습을 해도 이렇게 두텁게 되고 이제 이렇게 두면은 이제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이런 막강한 두터움이 생기면 뭐 여기 침입은 무조건 없어지는 거고요. 이쪽을 보시면 이쪽이 굉장히 허술해요. 여기가 지금 가령 이쪽 모양을 이렇게 공격을 해서 이렇게 슬슬 진출을 해도 집이 뭐 볼품없이 됩니다. 이 정도에서 집을 만들어야 되겠죠? 집이 몇 집 안 돼요. 게다가 이제는 여기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이런 자리는 가령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집을 지어주는 것 같아도 이제 여기를 막으면 누구 집이 더 많이 생겼나요? 100집이 훨씬 큽니다. 여기보다. 이거는 흙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들어갈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두터울 때는. 그만큼 흙이 이렇게 살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두터운 모양이 형성이 되면 바둑은 이기기 힘든 그런 국면이 된다 이런 얘기죠. 실전 보시면요. 여기를 끊었어요. 그 전에 이거 하나 젖혀놓은 게 있고요. 실전은 이걸 넣는 게 보통인데 여기 끊었습니다. 이 끊는 것은 이거 나가는 수를 보는 거죠. 이렇게 둬서 이렇게 단수 치고요. 이렇게 젖히면 이거 흙이 꼼짝 못하고 당합니다. 이거 나가는 수를 보는 건데요. 그렇지만 이 나가는 수를 두기 전에 이 회돌이를 당하면요. 아, 너무 곤란해요. 예, 너무 아픕니다. 예, 똘똘 뭉쳐가지고요. 예. 포도송이라고 하죠. 포도송이 이렇게 우형은 흙이 많이 당합니다. 흙이 많이 당해요. 아무래도 흙이 좀 하수라서 그런지 여름철에 포도 이렇게 한 송이 띄어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아주 괴롭죠. 이 회돌이 치는 수는 미리 해놓으면 그 다음에 지키더라도 이쪽을 잘 못 지켜요. 여기 두면은 뚫리는 수가 생기고요. 이렇게 하면 넘어가는데 집이 너무 납작해졌어요. 그래서 이 회돌이는 아주 통쾌하게 한번 쳐야 되는데 그 회돌이를 못 치고 그냥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백도 이렇게 늘게 됐어요. 회돌이 쳐야 됩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수순대로 여기 붙여서 살았습니다. 일단 백이 신나게 몰아붙였네요. 두터워지고요. 이쪽도 얇아지고요. 근데 문제는 이쪽이에요. 이 대마가 어떻게 됩니까? 이 대마가 살 수 있나요? 여기 두면 이렇게 막아서 요거 갖고는 두 집이 안 되죠. 요 중앙에 집도 없습니다. 대마가 잡혔어요. 바둑이 끝나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백이 사는 수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죠. 네?
멋진 수가 있어요. 그냥 입구자에서는 못 삽니다. 요 자체 궁도는 두 집이 못 나는 궁도인데 사는 수가 있어요. 어디요? 여기요? 와. 네, 정답. 띵동땡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묘수예요. 기가 막힌 묘수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이 수의 뜻은 잡으러 오면 귀가 잡히게 돼요. 여기 젖히는 게 좋은 맥이어서요. 때리면 넘어갑니다. 여기 옥집이 돼서 이거 갖고 못 살죠? 거기 거꾸로 잡힙니다. 젖히는 수요. 뭐 딴 데 둘 수도 없죠. 여기 두더라도 먹여치는 수가 있어요. 이거 못 때립니다. 이거 때려야죠. 그러면 이걸 때려서 여전히 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꼬부리는 수는 귀에 위협이 돼요. 젖히면 흙이 잡히니까 이쪽 뭔가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두면은 아주 알뜰하게 살았어요. 딱 두 집 냈지만 지금은 두 집 내고 살면은 이쪽에 큰 득을 봐서 백이 필승 국면이 되는 겁니다. 요거 하나는 당해주는 거죠. 이 빠지는 수를 봤으면 백이 무난히 승리할 수 있는 바둑인데 실전은 막 여기도 가지고 막 이도를 공격했는데 결국은 실패했어요. 살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멋지게 이렇게 많이 벌어들이고 여기 약해서 집도 안 되는데 이게 죽어버리니까 이제 모든 게 끝장이 난 거죠. 실전은 이걸 뒀는데 이걸 두면은 여기 젖혀야 됩니다. 아까 그 꼬부리는 수가 귀에 선수라서요. 이제 막았어요. 막아도 이 모양 갖고는 이제 두 집이 안 난다 이거죠. 여기 두면 젖히고요. 뭐 이런 데 두면 치중해서 두 집이 안 난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안전하게 막은 건데 꼬부렸으면 살 뻔했어요. 이 경우 제가 훈수를 해야 될까요? 이 훈수. 제가 이전에는 그 방법을 썼습니다. 요즘 바둑판을 안 닦았나 하고서 이렇게 뭐가 묻었다고 이렇게 제가 예전에 이런 방법도 썼는데 역시 상대편이 두시는 분이 엄청나게 화를 내겠죠. 여기 훈수하면요. 그러니까 훈수는 뭐 뺨 맞고도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장면에서는 침묵을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이 바둑 요 급서 그러니까 조경숙 씨가 확실히 바둑이 이 수를 보고 있으니까요. 4승 1패하고 있어요. 4승 1패.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유근 선생님하고 아직 안 뒀어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앞에 큰 산이 하나 버티고 있어. 이 산을 잘 넘어야 우승 고지로 가는데. 근데 이 수를 생각하는 거 보니까 상당하네요. 묘수예요. 여기하고 여기가 맞보기로 딱 설었습니다. 네, 이 맥은 중간 전투의 맥에서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중간 전투의 맥이 중요합니다. 기본 설명을 여기까지 드리고요. 넘겨보시면 중간 전투의 맥인데 수상전입니다. 하변적 모양이 비슷한데 풀리는 내용은 아주 다릅니다. 한번 정답을 찾아보시죠. 모양이 비슷하죠? 여기요. 모양이 비슷합니다. 근데 풀리는 내용은 좀 달라요. 여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이 수상전 할 때는 이렇게 자꾸 젖혀서 이제 수를 줄이는 게 보통이죠. 이렇게 막아도 이어서요. 이 자리가 급소라 젖혀도 촉촉수입니다. 여기 단수 치면 여기 이어도
단수 쳐서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형태가 되면 이미 백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가 급소가 돼요. 여기를 막지 않고 이렇게 수를 줄이면 그때는 이제 이렇게 쳐서 이렇게 막으면 여기 단수 쳐도 있게 됩니다.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여기 젖히는 게 일단 급소로 생각이 되는데요. 백도 여기서 좋은 수가 있습니다. 백은 그대로 하질 않고 이거 매겨치는 수가 좋아요. 이 수가 아주 좋은 수입니다. 때리면 이렇게 쳐요. 아까랑 차이가 있죠. 그냥 막은 것은 이렇게 돼서 수가 많은데 이렇게 되는 건 못 잊죠. 단수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젖히는 수가 보통은 좋은 수처럼 보이는데 먹여쳐서 패가 돼요. 이렇게 몰면은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두어지는데 흑한테 좋은 수가 있습니다. 패 없이 백을 잡는 급소가 있는데 어딜까요? 여기서는 이렇게 빠지면 돼요. 그러니까 젖히면 먹여쳐 갖고 수가 났기 때문에 이 자리가 급소입니다. 그냥 이렇게 빠지면 이렇게 막으면 이렇게 붙여서 이건 백이 잡혔어요. 안 되죠? 여기를 두면은 촉촉수입니다. 이으면 단수죠. 그래서 젖히기 쉬운데 먹여쳐서 패가 되니까 이렇게 침착하게 빠져서 잡는 겁니다. 막는 장면에서도 여기를 두셔야 됩니다. 여기가 중요한 자리예요. 괜히 이렇게 뭐 같이 수 메꾸는 거라고 이렇게 두면은 이거는 여기 둬서 안 돼요. 여기가 또 급소예요. 여기를 막으면 이렇게 젖혀서 그게 잡혔어요. 그래서 빠진 수가 이제 좋은 급소가 되고 막았는데 이쪽 줄이지 말고 꼭 여길 둬야 됩니다. 여기가 수 줄이는 급소가 되죠.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걸 정확히 둔다는 거는 아주 필요한 겁니다. 빠지고 다음에 막을 때 요 급소까지. 백이 잡으면 뒤에 다 비슷하죠. 그렇죠. 뒤로 다니셔서 안 되는 거죠. 이쪽 형태 조금 까다롭습니다. 흑이 위기예요. 흑이 그냥 단수 치는 거는 이어서 그 젖힌 수가 있어서 여기 단수를 못 쳐서 잡혔습니다. 두 수죠. 그대로는 안 됩니다. 먹여쳐 볼까요? 먹여치고 치면은 물론 백이 이으면 단수니까 백이 못 잊고요. 패가 됩니다. 근데 이 패는 늘어진 패죠. 흑이 때리고 다시 집어넣어야 패니까 흑이 상당히 늘어진 패입니다. 불리하죠. 좋은 급소가 없을까요? 이 모양의 급소가 있는데 네, 2의 1이요. 네, 정답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보통 귀에서 좀 수가 잘 안 보인다 그러면 2의 1을 의심해 보시면 돼요. 2의 1의 급소가 많습니다. 이 수가 좋은 게 여기를 두면 1로 쳐요. 1로 안 치고요. 1로 치면 안 됩니다. 1로 쳐야 돼요. 1로 치면 잊지를 못하죠. 단수입니다. 그럼 여기 줄여야 되는데 패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둬서요. 이 패는 단패죠. 바로 이제 해결이 되는 단패. 아까 늘어진 패보다는 훨씬 흑에 유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냥 막으면 안 되고 먹여치면 늘어진 패인데 요 급소를 두면 이렇게 이을 때는 요로 쳐서 패가 되는 거죠. 요로 두면 안 돼요. 요로 두면 때려서 수가 없습니다. 여기 쳐야 되는데 잡히죠. 네. 이렇게 뒤쪽에서 그러니까 여기요 따면은 때리게 되죠. 그러니까 역시 줄이면 또 때려서 패가 되는 거죠. 뒤로 줄이는 게 좋은 수상전의 맥이에요.
그러니까 수상전 벌어졌을 때는 가장 기본 원칙이 이 공통되는 이런 자리는 되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바깥쪽부터 수를 메우는 게 정수가 되죠. 요 맥은 상당히 깐깐합니다. 쉽지 않아요. 이거는요. 다음에 이 두 문제 조금 수준이 높아지는데 이쪽 형태 보시면요. 여기를 두면은 유가무가로 딱 잡혔습니다. 못 들어가죠? 집이 있고 집이 없어 잡혔어요. 근데 백한테는 이렇게 두는 수가 있어요. 먹여치고 이렇게 치면 패가 됩니다. 그냥 유가무가로 그냥 죽질 않아요. 그런데 백을 꼼짝 못하게 잡는 급소가 있습니다. 그 급소는요? 여기요. 참 이 백의 수를 안 메우고 일선에 딱 치중했는데 이게 묘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면은 확실하게 유가무가로 잡혔죠? 못 들어가니까요.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서 또 잘 둬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줄여요. 여기 못 두고 여기 둬야 되죠. 그럼 이렇게 줄이면 꼼짝 못하고 잡혔어요. 여기 못 두고요. 여기 두면 단수 쳐서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태는 백이 꼼짝 못하고 잡힌 겁니다. 치중이 급소가 되고요. 젖힐 때 여기를 먼저 둬야 되는 게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냥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막아도 이렇게 두면 이렇게 쳐서 무난히 잡을 것 같은데 백한테 묘수가 있어요. 그냥 막으면 여기를 둡니다. 여기요. 이 수가 묘수예요. 여기 집어넣는 수가 있죠. 패를 피하면 비기게 됩니다. 한 점 잡아서요. 그래서 그대로 젖혔을 때 막으면 이 빈상하게 묘수예요.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수순이. 여기부터 두면은 무난히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치중 다음에 젖히는 수. 요것을 패를 피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잡으면 수상전에 상당한 고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치중에서 잡았어요. 이 형태는 어떨까요? 이거 보니까 뭐 치중하니까 꼼짝 못하고 죽더라. 네, 치중 한번 해보는데 이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길 젖혀갖고요. 네? 젖혀서 이게 촉촉이 단수에 걸려서 안 돼요. 줄여봐야 단수 네? 먼저 잡혀요. 차라리 이 급소를 모르시는 게 낫습니다. 여기 두실 바에는요. 그러니까 주변 이 모양을 좀 잘 보고 이제 선택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쳐요. 치면 이으면 잡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둬도 이걸 때려서 안 냅니다. 흙이 수부족이에요. 먹여쳐도 뒤로 쳐서요. 이 경우에 급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를 둬야 돼요. 여기요. 여기를 둬서 여기를 두면 이렇게 치고 이렇게 젖히면 네, 알뜰하게 수가 줄어서 잡히는 거죠. 이 경우는 붙이는 게 급소예요. 붙이면 백도 이렇게 둬야 됩니다. 이렇게 두면 여기를 두고요. 때리면 여기 있는 건 안 되죠? 일로 치고 이게 때리면 이렇게 쳐서 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은 치중하면 안 되고요. 여기 붙이는 게 급소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생겼지만 이쪽 형편에 따라서요. 어디요? 네. 그래서 수상전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침착하게 잡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건 급소를 아셔야 됩니다. 급소요. 되게 요런 지그재그 형태는요. 요 일선에 요 급소가 많이 있는 겁니다.
다만 요 경우는 그 급소가 안 된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전에 많이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렵네. 갔다 오시고.